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흘 만에 뵙는데 전국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쟁점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법개혁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그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격이 없다. 결단을 하라 이렇게 직격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때 관련된 이슈는 좀 가라앉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국정감사 전에 오히려 출석하느냐 마느냐 또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국민의힘 이게 예. 이제 충돌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국정감사 들어가서는 김현지, 예. 또 캄보디아, 부동산. 근데 가라앉고 있는데 왜 또 꺼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뒤에서 흔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정청래 대표와 개딸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가 사법부 개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완성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는 것에만 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걷어내야 여기까지가 사법부 개혁안, 물론 이게 사법부 개혁안도 아니고 사법부 개선안, 뭐 사법부 업그레이드 전략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군부를 떼서 끄집어내는 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이 전략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도 화상이면 지금 심현지는 4도 화상, 5도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요. 캄보디아나 부동산 이슈는 거의 10도 화상이고 그 정도로 미치는 여파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끄집어내는 이유는 정청래 대표한테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엔지니어링, 이 정치공학에서 보면 폴리티컬 엔지니어링에서 보면 예. 파이널 퍼포스라는 게 있거든요. FP가 예. 있어요. 최종 목표가 뭐냐면 조희대의 사태 걷어차야 예.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멈추지 않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이 사법 폭주 열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입장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 해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민주당이 제기하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확히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뭐냐? 아니 뚜렷하니까 사법부 장악이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대법관도 26명으로 늘리고 뭐 외부 평가제도 들여오고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도 실시하고 심지어는 이제 공론화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종의 사심제잖아요. 예, 재판 소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 책동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지 않아도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굳이 조희대 왜냐하면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우리 편으로 해야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법부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법원장이 같은 편이 아니면 아군이 아니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기스가 난다. 흠집이 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갈아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 개혁안이라고 부르짖는 안에다가 조희대 사퇴까지 하면 이게 완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정청래 대표는 자기 대권 주자로 인정받겠다. 이 의도가 시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10도 화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예. 사법개혁과 함께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11호 정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네. 생각해 보시죠. 다른 이슈는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 김현지 부속실장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거거든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아이, 저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부동산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집이거든요. 예. 집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족부터 인생까지 예. 다 사실은 집이잖아요. 예. 아니 잠을 자도 어디서 아, 잡니까? 맞습니다. 길바닥에 예. 잡니까? 예. 집에서 자잖아요. 예. 아, 집에서 안 주무세요? 아니 집에서 합니다. 네네. 예. 아니 지금 가족들도 이거 보고 예.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게 예. 내란 종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커요. 부동산은 정말 민감도가 워낙 높으니까. 엄청나요. 예. 이거는 이 부동산에 따라서 온 국민이 아니라 온 세계가 들썩들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대책 특위위원장을 맡았다는 직접 건 맡았어요. 그만큼 이건 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예, 거죠. 예, 본인이 또 최근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럽거든요. 예. 딱 부동산을 지는 거예요. 예. 다른 걸 다 키해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된 거야. 마지막은 뭡니까?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서울은 제일 비명소리 큽니다. 아! 경기도는 12곳을 지정했잖아요. 근데 네. 그 이 12곳이 유권자 수로 보면 절반 정도 돼요. 아. 아! 인천은 또 지정이 안 됐어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비명을 지르다가 비명으로 시작해서 비명으로 끝나요. 아 갑자기 또 비명이네. 야. 신명 비명. 예, 아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대수롭지 않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고 네. 또 민주당은 지금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뭐지? 아니 정부가 왜 발표했지? 누가 발표했지? 그러니까 민주당 자치단체장들도 지금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민심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일단 보유세 문제는 선을 좀 그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논리를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고 또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데이터를 항상 분석을 드리니까 예.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직격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현지 부속실장도 이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제가 화상이라는 걸 설명드린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당연히. 말씀드리는 이해를 해주시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 1도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3도고 예. 부동산이 10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아니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선거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말이요. 위험한 게 이게요. 예. 앵그리버드입니다. 새 중에서 이 전 세계 새 중에서 제일 무서운 새가 뭔지 압니까? 앵그리버드. 이 앵그리버드는 이 울음소리 자체부터가 벌써 우리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예. 짹짹짹짹 예. 아, 새소리 싫어하세요? 아니요. 네. 잘 근데 이제 표현하셨네요. 이 표적이 돼버리고 분노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말 그대로 내로남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 나는 안 돼? 이게 제일 분노가 커지는 거죠. 예. 우리가 되돌아가봐서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이 있기 전에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때가 뭐냐면 가상화폐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우찌 돈 벌라고 니들은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이 분노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뭐냐면 바로 표적이 이상적이어야 되는데 이상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 발음도 잘 무슨 일부남 PTV인가요? 네. 발음도 안 되네요. 아니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역시 앵커가 다르네요. 아니요. 1인지 2인지 모르겠습니다. 익부남, 익부남. 예. 근데 여기 TV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런 데는 왜 나갑니까? 아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지금 이상경 이 국토교통부 1차관이 상당히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코드 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 상당히 이 대장동에 대해서도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돈 모아 살아. 근데 부부가 갭으로 그것도 백현동인가요?
50억 아파트가 있다. 항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50억 모을 수 있어요? 아니요. 5억 모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아파트를 돈 모아 사서 예. 집이 쌀 때 사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막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노가 되기 때문에 네. 이상경 차관은 지금 멘붕 상태가 이미 와 있을 거예요. 이걸 빨리 좀 저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인사 거치 표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너무 여론이 안 좋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론을 좀 신속하게 파악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준호 최고위원이죠. 네. 한준호 최고위원이 뭐 본인도 이제 국토위 소속이 돼 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맞아요. 네. 이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를 상당히 따져 물었던 인물도 바로 이 한준호 의원이죠. 네. 바로 자기가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 예. 왜? 지금 한준호 의원으로서는 경기도거든요. 근데 네. 본인한테까지 불똥이 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눈동자가 완전히 양 하고 튀어나올 정도의 엄청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이차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좀 순서가 이상하긴 해요. 그 당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다시 이제 본인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데 쉽게 진정돼. 아니죠. 이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때 뭐였습니까? 논문 표절이거든요. 그런데 예. 국토교통부 차관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혀 여론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걸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뭐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보는 그 국민들의 시선이 뭐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하면 이제 소장님 화내실 것 같은데. 당사자로 화를 내죠.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게 뭐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원로들도 제기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언제 이런 평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해가 바뀔 때마다 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실제로 캄보디아 가서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고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오로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위안을 삼고 희망을 가지는 유일한 방송이 지금 우리 또 TBC 방송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배추도사 방송 보고 힘을 얻는다. 살맛을 그래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도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튜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좀 강조를 해주세요. 아, 예. 네네. 자, 그래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해마다 반복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배추도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배추도사는 대안이 있는 아, 지금 또 배추 농사가 난리가 났어요. 가을 장마 때문에 예, 예, 예. 지금 참 여러분들 민심이 타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군위, 용화, 문경 다 지금 미치겠어요. 배추 농사 응원돼 가지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일단 본다면 그냥 한 20여일 국정감사를 하니까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연중 상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상설 국정감사 1년 내에 국정감사를 해라. 그래서 1년 내 국민들을 위해서 이 감사를 국정감사라는 것을 연중 미국도 연중합니다.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내용에서 제발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완전히 그냥 아니면 말고식에 다 끄집어내요. 해도 볼 필요도 없는 내용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지방의 민원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부각될 한때는 무슨 뭐 밥통을 들고 나오고 도룡뇽을 들고 나오고 맞아요. 무슨 천성산 자연 환경 이야기 뉴트리아 뭐 이런. 제발 좀요. 뉴트리아 아니라 구트리아가 됐든지 제발 그러지 말고 저는 내용상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정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걸 왜냐하면 소수의 숫자만 하면은 다들 이거 편향된 거 아니야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 장면들을 연중보기 해가지고 한 10,000여 명의 평가단을 통해서 자격 안 되는 국회의원들은 속아냅시다. 아니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혁진 의원,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뭡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장녀예요. 그런데 언니요? 나경원 언니가 이 남편 춘천지법원장이죠. 무슨 해동에 누구를 소개해줬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경원 의원이 장녀고 언니가 없다니까 사촌 언니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주진우 의원 옆에서 쳐다보고. 얼꽝 전략 썼잖아요. 아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원래? 얼꽝 전략이라고 있어요.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계속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없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다 속아내서 제가 대학까지 지금 다 제가 10,000명으로 구성되는 해마다 절반은 교체하는 겁니다. 이 10,000명의 절반은 5,000명은 그렇게 해서 국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점수를 착 내서 4년간 아예 깜자치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국회의원 안 되도록 배척을 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강도 높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에이펙 얘기 좀 해볼게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 정부 협상단이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마무리 수순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멀은 겁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이펙의 의미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은 바로 이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또 제가 경주 배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뭐 경제나 또는 우리의 문화나 또 국가의 이미지 차원에서 이보다 중요한 행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가 트럼프 2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응이 싸늘했었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안 올 수도 있다. 오더라도 12시간만 머무를 것이다. 영박 1일이죠. 그런데 지금 1박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들어와서 30일까지 체류하면서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어요. 경주에서 하는 걸로. 그럼 한미 정상회담이다.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가. 짠짜잔. 그러면 이때 다 협상이 돼야 우리가 시의 적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딱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 이 빛을 쫙 발휘하려면 마치 우리 경주의 이 천년고도의 영광처럼 그러려면 관세 협상이 탁 돼서 탁 서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줬던 그 만년필을 한 100개 정도 도널드 트럼프를 새겨서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면 얼마나 또 빛이 납니까? CNN, ABC, 또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이 탁 방송이 되겠죠. 게다가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전격적인 DMZ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우리는 굉장히 얻는 부가가치가 천문학적일 겁니다. 주가는 더 올라가요. 11월 3일 장부터 또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한미 협상이 딱 이게 찜찜하게 안 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좀 한미 정상에 만나서도 하는 이야기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이제 김현범 정책실장이나 김정관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는데 자원부 장관이 가는데 마지막에 한 2개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 우리는 이걸 좀 나누어서 한 200억 불씩 장기적으로 좀 지급하는 방법 이거하고 하나는 미국이 투자처나 이 이익을 90%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투자처 이걸 미국만 주도권을 하기는 우리는 너무 돈은 우리가 내고 그건 아니다. 이것도 협의하는 걸로 가자. 요 부분이 이제 조율 중인데 이거예요. 러트닉 장관은 어느 정도 우리 쪽에 공감이 왔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식으로 협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의 뜻을 상당히 존중한다는 걸 표현할 때 미국도 우리한테 공감해 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셨죠. 그게 이제 지금 러트닉이거든요.
베센트는 지금 히토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얼굴을 제가 가오라고 안 그랬죠. 예. 얼굴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죠. 예. 얼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요걸 좀 세워줘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까? 막판에 캠프 험프리스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캠프 트럼프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올 때 국빈 예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트럼프 서울 평화상을 수여하겠다. 이걸 딱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스터 리, thank you very much. 한국 fantastic. 한국 하루 더 물고 머물면서 골프 라운딩 하고 갈 거예요. 경주 초이, 경주, 이 세로팍, 인비팍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긴 거 싫어하시는데 예. 좀 길었네. 예. 일단 표정이 계속 시종일관 안 아니, 좋았어요. 지금 타결 가능성이 그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렇게 짧게 해도 되는 건데 아니요. 그런 뜻. 이게 네가 왜?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게 왜 주절거리냐? 아니요. 예. 잘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네. 양당을 묶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공천 룰 짜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을 대목이기도 한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 공천 룰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디에 방점을 찍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서두르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만큼 지방 선거에 대해서 부동산 지수 때문에 네. 경고등이 켜졌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또 정청래 대표는 결국 이런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야 더 말을 잘 듣게 되거든요.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고 네. 또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표의 권한도 더 막강해질 수 있고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게 결국 당원들 아니겠어요? 충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네. 정청래 대표의 이런 이 개혁 드라이브,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발탁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이른바 친명계인데 이제는 친정계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네. 얼마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특위 또 대책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예. 있는데 최근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친장, 친윤 이쪽도 상당히 좀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빨리 친정 체제를 만들어서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들로 결집을 하겠다. 또 전쟁 국면에서는 지지층 고지를 또 견고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빠른 이 지방선거 전략을 통해서 진지 구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슈들이 너무 커서 배고파서 그렇죠. 아니요. 예, 배도 고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